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M4 하체를 찍을 건데, 찍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이 S55 엔진 설명드리려고 차 뜨기 전에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S55는 이제 전통적인 M 엔진과는 달리 M 차량들의 이제 동력을 공급했던 엔진에서 크게 벗어난 엔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M 엔진들은 자연흡기만 사용했었는데, 292 때도 약간 이제 사용하지 않던 V8을 올렸을 때도 획기적이었는데, 그때 292도 파워트레인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판매가 됐지만, 이 F바디에 오면서 S55 엔진이 탑재됐을 때 이 녀석 역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55 엔진은 2013년도에 데뷔해서 터보차저를 최초로 장착한 양산형 M 디비전 엔진이다. 그리고 S55 엔진은 이제 M 차량의 동력을 공급할 이제 터보 과급 엔진이지만 좋은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좋은 기반이라고 하면 이제 엔진이 이렇게 많이 누워있는 거, 246 M3 때 봐왔던 심볼 같은 실키식스 엔진 형태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터보차저까지 올렸기 때문에 M 팬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파워트레인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AMG 엔진들은 예전부터 과급을 사용했지만, M 엔진들은 과급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흡기로만 이제 승부를 봤다라고 치면, 요 F바디 M4 때부터 이제 과급을 시작하면서 AMG들과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M4 같은 경우는 이제 C63이나 이런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지만, 그런 녀석들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혹평을 받으면서 좋은 파워트레인이라는 이제 인식을 자리 잡게 해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M DCT 미션까지 궁합이 잘 맞아서 BMW 매니아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엔진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 그래서 S55 엔진은 BMW N55 엔진을 더욱 강력하게 변형시킨 엔진인데, N55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터보에 트윈 스크롤 터보를 사용하는 차가 있고, 애초에 트윈 터보인 엔진이 있었지만 N55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데크 블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S 엔진들은 기본적으로 다 클로즈 덱을 사용합니다. 예전 246 때 주철 블럭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다 높은 공기를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블럭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고, 2013년 말에 이제 처음 요 S55 엔진이 나왔는데, 제일 큰 차이가 이제 트윈 터보냐 이제 싱글 트윈 스크롤 터보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 S55 엔진은 트윈 터보, 그러니까 터빈이 두 개 장착되어 있는 엔진이고, 다른 이제 N5의 개선 사항을 보면 재작업된 냉각 시스템, 그래서 인터쿨러를 시키는 물라인과 이제 터보 차저를 시키는 물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N5에서 많이 바뀐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요 S55 엔진. 실린더 보호 또한 기존 실린더 라이너보다 더 정교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얘는 이제 라이너라기보다 트윈 와이어 아크 스프레이 코팅 방식이라 그래서 라이너를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알루미늄 블럭의 라이너를 만드는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더욱 가볍게 가져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클로즈 덱 엔진이니까 조금 더 높은 부스트 압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라파이트 코팅이 된 알루미늄 합금 피스톤인데, 이제 피스톤은 이제 거의 단조 피스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고성능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뛰어난 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극한의 코너링 중에서도 낮은 흐름을 방지하는 특수 커버가 있는 저중량 마그네슘 오일 썸프통을 사용해요. 거기에 이제 썸프라고 하면 오일 팬인데, 그리고 오일 추출 펌프가 빠르게 가속하고 가감속하는 동안 일정한 오일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썸프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엔진에 대한 스펙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능 부분에서 이제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 이외에도 S55는 이제 밸브 트로닉이랑 이제 더블 바너스라는 타이밍이랑 밸브 리프트 기술이 들어가요. 네, 밸브 리프트 기술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밸브가 열리는 양을 제어할 수 있는 밸브 리프트 시스템이 이 녀석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2만 킬로 탔지만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약간 고질병 같은 건데, 이 녀석이 지금 그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시즌을 위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S55 엔진의 고질병이 뭐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밸브 리프트 크랭크 허브 문제가 있는데 그거 문제가 생기면은 메탈 베어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일어난 문제는 아니에요. 해외 쪽에서는 많은 이슈가 있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로커한 커버 누유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는데 로커한 커버 누유 문제랑 이제 오일 팬 가스켓 누유 문제, 요게 이제 한 10만 킬로 정도 탔을 때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오일팬을 정비하면서 파손되는 문제 때문에 자주 교환을 하는 이색적인 엔진. 규정 토크로 조여도 이 탭이 계속 벌어지는 형상 때문에 이게 파단돼요. 메인터넌스를 자주 해야 되는데 좀 치명적이죠. 마그네슘을 사용하면서부터 오일팬을 교환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오일팬이 뭐 마그네슘이라고 어마무지하게 비싸진 않고 뭐 작업비까지 해가지고 한 90만 원 안쪽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작업은 좀 큽니다. 멤버를 내려야 되는 특성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이제 얘가 직분사 인젝터를 사용하면서 흡기 타르 문제가 조금은 있다라고 해요. 애초에 이제 이 녀석이 개발된 것도 그러니까 오일 관리도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연료도 고품질 연료를 사용해야 돼서 흡기 타르 문제는 사실 정상적인 N의 메인터넌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BMW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파워트레인의 이제 장점과 단점인데 여기에 보면 S55 엔진이랑 S65 엔진을 비교한 데이터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후반 토크나 초반 토크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경향, 그리고 이제 기존 S65 엔진보다 이 녀석이 10마력 정도뿐이 높지가 않아요. 원래 순정 제온으로 치면. 근데 컴페티션은 450마력이지만 처음 출시한 S55 엔진은 425마력이라고 본사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 5000rpm 대 최대 출력이 나오고 7300rpm까지 최대 출력을 유지하는 성향이고, S65 엔진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이 이제 8000rpm 후반에 나옵니다. 이 NA라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최대 토크도 이제 후반에 나와야 되는데 S65 엔진의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최대 토크가 한 3000에서 4000 전에 나오는데 그 토크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후반 가서 토크가 올라가지가 않고 이게 유지가 되다 떨어지는 좀 특이한 형태예요. 근데 이 형상보다 이 S55 엔진이 이제 출력이나 토크 밴드가 훨씬 더 좋다. 근데 후반에서 토크가 쭉 빠지는 거는 이제 저 맛이기 때문에 이 터보차저의 과급 엔진들의 특징인데, 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반에는 토크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5000rpm 때부터 토크가 쭉 빠지기 시작해요, 요 S55 엔진이. 그래서 조금 더 하이 rpm의 재미가 있는 건 292M3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일 썸프 탱크는 이제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 격판을 굉장히 잘 해놔서 격판 때문에 이제 과격한 코너링이나 이럴 때도 오일 알람이 뜨지가 않아요. 그런 게 좀 특이한 엔진이에요. 요 340i나 이제 3호 시리즈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일을 중간이나 로우에 맞춰서 타면은 오일 경고등이 들어와요, 서킷에서. 근데 요 S55 엔진 같은 경우는 로우에 맞춰놓고 타도 그런 경고등은 점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격벽이랑 그리고 이제 배플 플레이트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엔진 오일 썸프 탱크고, 그 엔진이 조금 특이한 게 커넥팅 로드에 피스톤이랑 결속되는 그 핀 부분이 약간 유격이 있는 리스크 방식인데 윤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테이퍼로 가공이 돼 있고, 이 마찰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 거기에 오일도 잘 스며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테이퍼 형태로 가공이 돼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 엔진을 공부할 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 개발됐지만 현대기아는 이제 지금 10년이 뒤처진 거죠. 요 엔진은 센터 인젝션, 센터 이그니션을 하는 굉장히 신박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배기 쪽 열을 낮추기 위해서 배기 쪽 포트에만 20% 정도의 연료량을 더 보내요. 그것도 조금 재미있는 엔진.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오일 공급이랑 석션 방식인데, 여기 보면은 오일 팬에 보면 이제 스캐빈저 펌프라는 게 있고, 오일 펌프도 이제 오일을 실제로 공급하는 공급 라인이 2개 정도 돼요. M 엔진들은 옛날 웨썸프 방식을 사용하지만 오일 펌프가 이제 2개로 빨아들이고 2개로 송출하는 방식이라서 약간
웹선프인데 드라이 선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석션 힘이 원체 세다 보니까 모터스포츠에 적합한 웹선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급을 처음은 아니지만 기존의 S 엔진을 만들기 전에는 공냉식 인터쿨러를 사용했어요. 근데 공냉식 인터쿨러 같은 경우 라인이 상당히 길고 라디에이터 앞단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제 냉각 라인에 가는 플로우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 조금 있고 라디에이터 수온이 올라가는 악조건이 있는데, S55는 순행식 인터쿨러입니다. 그래서 순행식 차지 라인이 굉장히 짧아요. 터빈에서 바로 쿨러로 오는 요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터보력이 굉장히 현저히 적다. 더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서스 탱크 밑에 ECU가 장착되어 있는데, ECU가 이제 서스 탱크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ECU가 그 공기가 지나가는 그 공기로 ECU를 계속 냉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메이커들은 ECU를 냉각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엔진입니다. F버디는 대략 한 7년, 8년 정도 판 장수 모델이고, 이제 판은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가 됐어요. 처음에는 M4 CP 이제 컴페티션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CS, 그 다음에 나온 게 GTS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F82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 파워트레인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전별로 보면은 M4 기본 모델이 431마력, 그 다음에 CS가 460마력, M4 GTS는 500마력. 야, 컴패는 안 써놨네. 이건 이제 컴페티션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나온 헤리티지 에디션이라고 그래서 약간 실내랑 시트 이런 게 좀 다른 모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했을 때 헤리티지 컴페티션이 주행 질감이 살짝 더 빠른 느낌이 있대요.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주행에서는 헤리티지 모델이 약간 더 감성적 그 뭐지? 느낌만 더 빠르다. 근데 제가 하드웨어를 만져본 입장에서는 컴페랑 헤리티지 컴페랑 뭐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그냥 새 차라서 신차라서 좀 더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초 M 엔진 터보 엔진답게 이제 순행식 인터쿨러나 이런 탑 마운트로 올라온 게 이제 M의 상징이었던 이 파워돔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들이 추구하는 파워돔인데, 이게 원래는 없어도 돼요. 사실 없어도 간섭은 없는데, 요거는 지금 대용량 인터쿨러로 튜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돔이 없으면은 이 볼륨방을 위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정 같은 경우는 요 순행식 인터쿨러가 더 낮아가지고 파워돔 없이도 본넷이 닫힙니다. 근데 이 파워돔은 M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심볼 같은 느낌이라서 파워돔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따로 저희가 애프터마켓 튜닝한 본넷이라서 여기 덕트가 있어요. 요거는 이 라디에이터를 냉각한 냉각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손수 제품을 골라서 장착한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 클래스 원메이크를 거의 3년 가까이 나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주행 거리는 2만 킬로 미만인데 풀서킷만 탔던 차량이고, 하드웨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나 서킷을 즐기기에 괜찮은 모델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F바디 M4가 괜찮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엔진 오일 쿨러 튜닝이랑 순행식 인터쿨러 정도 튠업은 해줘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이스 중에는 미션 과열 림프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션 오일 쿨러도 좀 튜닝 해주는 게 미션의 내구성이나 변속이나 뭐 서킷을 즐길 때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순정을 계속 설명드리면은 400마력 후반대 파워를 내는 엔진이라서 엔진 볼륨 빵도 크고 엔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이 S 엔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즈 대역을 사용을 하고, 얘는 또 아크 스포트 방식이라 그래서 실린더 라이너가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오일 팬 같은 경우도 경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마그네슘 오일 팬을 사용하고, 중간중간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하는
조금 특이한 특색 있는 모델이에요. M 같은 경우는 이 바디 강성 때문에 이슈가 많았던 차종인데 다이아몬드 플랫으로 다 풀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F바디의 상징 같은 이 카본 스트럿바, 요거는 M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M2도 이제 기본 모델 말고 컵에 M2, M3, M4에 요 카본 스트럿바가 장착이 되고, 이 파워트레인은 똑같은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요 S55 엔진부터는 이 순행식 인터쿨러를 제어하는 제어 모듈이 이제 따로 있어요. 터빈도 트윈 터보. 하드웨어는 충분히 빵빵한데 약간 디튠을 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다이너모 측정하면 41토크 정도 나와요. 그래서 400마력대 40토크면은 터보인데 너무 적지 않나? 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에 매핑만 하면은 토크가 10 이상 올라간다. 그래서 56토크에 실제로 휠 파워가 한 480마력 후반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신형 G바디 M4보다 파워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엔진 실제로 흡기랑 배기 쪽 약간 튠업을 한 상태에서 멜핑까지 곁들이면은 실제로 휠 파워는 500마력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역시 M 엔진들은 늘 잠재력이 있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굉장히 더 뛰어나죠. 휠 파워로 거의 100마력 이상 올려도 엔진 본체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다는 게 이제 1차적인 장점. 그리고 2차적으로 미션이 이제 DCT 미션도 생각보다 이 파워트레인이 내고 있는 그 토크를 충분히 뒷받쳐 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F바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팔았고 매니아층도 많고 판매 대수도 많이 팔렸다 보니까 튜닝 파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튜닝 파츠가 많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이 순행식 쿨러 사이즈를 정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컨셉대로 차량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약간 뭐 드리프트 세팅이라든가 뭐 온로드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서스펜션 튜닝을 할 때 서스펜션 튜닝 브랜드에 제약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 바디 강성도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재미있는 녀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M4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 이제 14년식이 지금 2천만 원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괜찮다. 왜냐면 이게 출고가가 1억 가까이 하던 차가 이제 2천만 원 후반대에 만날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18년식에서 19년식 정도? 근데 그 녀석은 가격이 방어라기보다 걔도 강가를 뭐 4천만 원 이상 받은 건데, 걔네가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이제 4천만 원 초반에서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저는. 그리고 차가 이제 주인이 자주 바뀌는 모델이다 보니까 무언가 제품을 중고로 살 때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살 수 있다 라는 게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게 이제 SH형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SH형 같은 저런 똥차 말고 대중적인 차, SH는 너무 극소수기 때문에 튜닝 파츠도 되게 제약이 많고 브랜드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많은 브랜드가 사활을 걸고 이제 튜닝 부품을 만들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제품도 많고 가격대도 이제 막 변화폭이 크고, 실제로 이 녀석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서스펜션은 3웨이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중반대 서스펜션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14년식 M4를 여기 이제 쇼바로 이렇게 달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레이스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검증된 성능이나 세팅의 변화폭이 큰 이런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는 건데, F바디 중에 이제 서스펜션 괜찮은 거, 그런 거 이제 대만산 뭐 그런 게 100만 원 후반,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200만 원대에도 충분히 좋은 서스펜션을 구매할 수 있어요. F바디를 사실 순정으로 타기가 힘들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100만 원짜리 뭐 사면은 차가 확 바뀌고, 이것도 이 본넷도 이제 직구하면 한 80만 원?
근데 이제 디자인이 완전히 이제 공격적인 스포츠카 디자인으로 바뀌고, 얘도 이제 순정처럼 알루미늄 본넷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짓고 하면은 뭐 운송료까지 해서 한 100만 원대인데, 이제 이 고성능의 상징 후드 스코프가 딱 뚫려 있고, 문을 열었을 때 이런 딱 간지가. 얘가 이제 비가 와서 일로 빗물이 들어가도 요 돌기들로 이제 냉각핀을 냉각하는 거라, 일로는 이제 물이 떨어져도 뭐 크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공도 타시는 차량들한테도 저는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간단히 튜닝된 것만 살펴보면은 이제 차지 파이프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288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차지 파이프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흡기 필터는 이제 BMC께 들어가 있어요. 규정에는 이 흡기를 순정을 쓰라 그래서 순정을 쓰는데, 원래는 그룹 M 것까지 저희가 튜닝을 했다가 원복을 한 겁니다. 이게 규정이 안 돼가지고. 서스펜션은 이제 3웨이 1, 2, 3 3웨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요 서스펜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중반대. 요 순행식 인터쿨러는 생각보다 저렴해요. 생각보다인데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튜닝한 거를 또 순정 말고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M1 메이크 전용 이제 롤 케이지 튜닝 돼 있고, 핸들은 이제 KMP 핸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핸들이 좀 작고, 그래서 이게 조향을 했을 때 허벅지나 이런 데 간섭이 없게, 그리고 레카로 버켓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휠은 따로 주문해서 19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 브레이크는 알콘 브레이크. 이거는 레이싱 전용 패드를 쓸 수 있는 캘리퍼로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패드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실제 패드를 굉장히 두껍게 쓸 수 있는 알콘 브레이크고, 디스크 로터도 알콘 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휠은 저희가 따로 이제 주문 제작형인데 좀 싼 단조. 그래서 얘가 한 400만 원, 단조 휠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휠이 껴져 있어요. 왜 저렴한 걸 꼈냐? 예, 컨택이 작고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휠을 빨리빨리 공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찾다 보니까 이걸로 끼게 됐습니다. 타이어는 이제 275 3519 이제 넥센 타이어로 장착되어 있고, M1 메이크 레이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정 타이어예요. 그래서 펄포지로 계속 레이스를 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도 이 녀석은 참가를 합니다. 근데 제 엔진 쪽에 조금 소소한 이슈가 있어서 이건 정비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G바디도 잠재력은 높지. 쟤도 지금 휠 파워로 한 700마력까지 뽑는 데가 있어. 미션이 이제 ZF 오토 미션이 올라가가지고 미션 강화를 해야 되는. 근데 기본적으로 매핑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쟤도 휠 마력으로 500마력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모델 중에 하나죠. 근데 얘도 요 상태로 500마력까지는 문제가 없다. 근데 거기서 이제 100마력씩 올리려 그러면은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600마력이면은 한 1000만 원 초반에서 2000만 원까지 써야 되고, 그리고 700마력까지 올린다고 치면은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파워트레인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지. 엔진이 파단된다던가 미션이 이제 아예 깨진다던가랑 리스크가 있는데, 500마력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하체로 왔는데 이제 하체에 이제 아주 거대한 엔진오일 쿨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오일 쿨러 같은 경우는 지금 순정 최적의 2배 이상, 거의 2.5배, 육안으로 봤을 땐 3배 이상 큰 엔진오일 쿨러가 장착되어 있고, 순행식 인터쿨러를 시키는 물이 공급되는 요 라디에이터도 굉장히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사이즈를 꼈을 때 이 휠 하우스 커버가 닿는 문제가 있어서, 이 순행식 인터쿨러를 살 때는 꼭 이게 뒤로 최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적이 커지는 제품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핸들을 꺾었을 때 이 쿨러의 간섭이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 카본 슈라우드 덕트까지 제공되는 제품이라 조금 고가형 제품. 엔진오일 쿨러도 약간은 비용을 좀 투자해서 안정적인 브랜드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 파이프가 딱 맞게 피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게 좀 이색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순행식 인터쿨러는 무조건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튜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엔진오일 쿨러나 미션오일 쿨러, 뭐 순행식 인터쿨러 이런 거는 튜닝하라는 본질적인 목표는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튜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바디가 인제나 용인, 영암 두 랩 정도 돌았을 때 출력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쿨러류를 보강을 하면은 10랩까지는 랩타임의 변화나 파워트레인의 처짐 느낌이 좀 데이터적으로 많이 보완됩니다. 그래서 이런 쿨러는 출력을 올린다라기보다 출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튜닝을 한다라고 개념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행식 인터쿨러 이제 최적을 키우는 거는 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레이스카다 보니까 이제 이 더스트 커버는 없어요. 그래서 냉각을 위해서 더스트 커버는 다 제거가 되어 있고, 여기 별도로 브레이크 냉각을 위한 이제 냉각 덕트를 따로 제작해서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브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콘은 이제 레이싱 명문이라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레이스에 특화됐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캘리퍼도 다 이제 빌렛 단조라 그래서 단조 캘리퍼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세세하게 깎은 문양들이 완벽히 잘 표현이 되고 있고, 브레이크 라인은 이제 테프론 메쉬 호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스프링 레이트는 굉장히 소프트한 걸 끼고 있는데, 이제 헬퍼 스프링 레이트가 한 5kg 이상대. 헬퍼 스프링을 굉장히 강하게 사용하고 메인 스프링을 조금 소프트하게 사용하는 이색적인 쇼바. 저 스프링 레이트는 커스텀 빌드예요. 그래서 뭐 내가 8kg, 9kg 뭐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7kg대가 장착되어 있는데 헬퍼 5k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7.5kg 정도 스프링 레이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마그네슘 펌프 탱크라 그래서 오일팬이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일 교환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 야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이번 연도부터 M 클래스가 이제 다운 파이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운 파이프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배기 라인은 순정이 굉장히 큰 파이수로 잘 되어 있어서 뭐 육안으로 봐도 63파이 더블이니까 거의 한 500마력대 파워트레인이 낼 수 있는 배기 사이즈로 잘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 이색적인 모습이 1차 촉매가 메탈 촉매. 그래서 메탈 촉매 크랙이 가는 게 F바디 M4의 좀 고질이긴 합니다. 고질 중에 하나. 뒤로 왔는데, 뒤에는 하체는 이제 제가 늘 놀랬던 F바디 롤케이지 형태의 이제 멤버. 이거 내가 먼저 할 때 얘기했지? 그래서 뒤에 이제 멤버는 이제 레이스 멤버라 그래서 프로토타입 차량들 제작할 때처럼 파이프로 이렇게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광성도 굉장히 뛰어난데 굉장히 경량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멤버입니다. 뒤에도 이제 스프링은 바뀌어져 있고, 뒤에도 이제 캘리퍼는 레이스용 알콘 원메이크용 캘리퍼로 튜닝이 되어 있고, M 하체는 이렇게 M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멤버가 들어가는 F바디는 다 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2도 컴페부터 아마 이 멤버를 사용하고, 그냥 일반 M2는 딱 봐도 이제 허접한 그런 멤버를 사용해요. 이제 디프도 MDF로 들어가고, 이 MDF는 이제 레이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 깨졌어요. 버지 들어가고 하고 이러니까 다 깨졌고, 뒤쪽 하체는 이제 M만의 하체, 정석 FM이고, 뒤에도 뭐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뒤에 이제 캠버를 고정시키기 위한 캠버 심 작업이 되어 있고, 이 캠버 심은 고정을 한 상태에서 요 SPL이라고 하는 요 토우 링크를 걸어서 토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 캠버는 약 2.5도. 2.5도 캠버를 줬을 때
뒤쪽 토우 순정 토우 링크로는 토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는 토우 때문에 따로 튜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보통 M 같은 경우 앞에는 3.5에서 4도의 캠버를 주고 뒤에는 2.5도에서 2도 정도의 캠버를 줬을 때 이상적인 트랙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체는 대략 이렇다. 이 F바디 M4를 찍게 된 이유도 이제 저희가 M을 계속 찍어왔잖아요. 246 M3, 292 M3, G바디 M4까지 찍었는데 G바디 M4도 찍은 마당에 이제 F바디도 건너뛰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F바디도 찍게 됐습니다. 그 F바디 이제 짧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400마력대 400마력대 이 정도 퍼포먼스 나오는 차를 지금 중고로 한 4천에서 5천만 원대 타겟으로 구매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 G바디도 괜찮긴 한데 G바디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돼 있고 튜닝 파츠에 제약 조금 있는 모델이라 그 역사와 전통이 있던 NA에서 과급 터보를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욕을 했지만 판매량은 역대 최다다. 이 차가 지금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사설이 길었지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F바디는 올해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싱이나 뭐 트랙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그때처럼 이제 김미연 드라이버랑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현장이 너무 바쁘고 레이스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크팀, 지크 레이싱 팀 치프 메케닉을 맡게 됐습니다. 팀도 이제 모드 게러지에서 운영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상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이런 게 좀 죄송스러운데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